환율 변동 효과 문제입니다. 자, 환율 변동 효과에서는 이렇게 큰 흐름이 외화를 기능통화로 환산해서 회계 처리해서 내부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환산해서 재무제표 작성해서 외부 보고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외화를 기능통화로 환산해서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외화를 기능통화로 보고하는데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 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폐성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화폐 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지급되는 자산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화폐 금액이 결정이 되거나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기능통화가 원화니까 외화 달러를 원화로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기말에 각 자산부채 금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최초 인식할 때 22,000원으로 인식을 했는데 그 외화 금액이 20달러예요. 자,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20원만큼 미래에 매출채권이 회수되면은 20원만큼 결정된 이 화폐 금액이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화폐성 항목입니다. 화폐성 항목. 자, 이렇게 화폐성 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마감환율, X1년 말 마감환율이 1000원이므로 1000원 곱해가지고 환산해서 기말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최초 매출채권은 22,000원이었는데 이 외화 매출채권이 기말에 2만원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매출채권이 감소하죠. 매출채권이 감소했다는 것은 자산이 감소하니까 그만큼 이 환산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2,000원 감소됩니다. 자산이 22,000원에서 2만원으로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데, 자, 아래 주석에 보면은 지분증권, 즉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40달러에 취득했는데 기말 공정가치가 50달러입니다. 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결정된 화폐 금액으로 회수하고 지급되는 게 아니죠. 물론 주식을 공정가치에 만약에 처분한다면 일정 금액이 들어오겠지만 그거는 공정가치 금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결정되거나 확정 가능한 화폐 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지급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비화폐성 항목입니다. 자, 그런데 비화폐성 항목 중에서 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말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액이 50달러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공정가치가 기말 금액이기 때문에 측정할 때도 기말 환율로 측정해야겠죠. 환산해야겠죠. 그래서 기말 환율이 1000원이니까 1000원으로 환산합니다. 이거는 마감 환율이 1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공정가치 측정일이 기말이기 때문에 그냥 기말 환율, 마감 환율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이거는 44,000원 최초 인식 금액이 5만원으로 증가하긴 하는데 이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죠. 자, 금융자산 평가 이익인데 그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므로 금융자산 평가 이익을 기타 포괄 이익으로 측정하죠. 따라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타 포괄 이익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다. 자, 그 다음 선급금입니다. 선급금도 비화폐성 항목인데, 자, 선급금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구입할 때 돈을 미리 선불로 일부 지급을 한 경우에는 이제 그게 바로 선급금이죠. 자, 그런데 선급금 같은 경우는 이게 돈으로 회수되거나
화폐 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지급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기계장치라는 그런 재화나 용역으로 지금 회수되거나 지급되는 거죠. 자, 따라서 선급금, 선수금 이런 것들은 다 비화폐성 항목입니다. 화폐 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지급되는 게 아니고 재화나 용역으로 회수되거나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비화폐성 항목이죠. 자, 그 다음에 선급금, 선수금 이거는 공정가치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이 10원, 10달러, 40달러는 과거에 받은 금액이에요. 즉 역사적 원가라는 거죠. 최초 인식할 때 받은 금액. 자, 따라서 이렇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항목은 비화폐성 외화 항목이고 대표적으로 선급금, 선수금입니다. 거래일의 환율, 여기서 거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최초 인식할 때 과거 거래일의 환율이라는 거죠. 따라서 선급금, 선수금은 과거에 인식할 때 이 금액이 기말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기 외환 차이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 관련해서는 외환 차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두 금액에서는 아예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죠. 역사적 원가와 관련된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최초 인식 금액에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예 외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매입 채무. 매입 채무도 미래에 확정된 금액 30달러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된 화폐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화폐성 항목입니다. 자, 화폐성 항목은 마감 환율로 환산하죠. 그래서 X 1년 말 마감 환율이 1000원이니까 1000원으로 환산하는데 주의하실 점이 요거는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는 최초 금액보다 늘어나면은 단기 손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차액 2000원, 2000원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답에는 부채 의무로 전부 지금 괄호 안에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말 금액이 더 크면은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차입금. 차입금도 미래에 결정된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거 결정된 금액 80달러를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폐성 항목이죠. 자, 따라서 마감 환율 1000원으로 환산합니다. 자, 최초에 85,000원이었는데 기말에 8만원이면 부채가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익입니다. 단기순이익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죠. 부채 의무로 이것도 마이너스 괄호 안에 표시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정리해보면은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 1000원만큼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1000원 증가,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 주식처럼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 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이 주식인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죠. 그래서 이거는 공정가치가 기말에 측정됐기 때문에 기말 환율로 환산한다는 뜻입니다.